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2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5시가 거의 다 돼 가지고 정말 오늘 좀 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의 차트 BTS 티켓값이 유럽 티켓값이 공개가 됐대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 발언들 되게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스닥 3천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스페타시테스, 이지바이오, 유니드 그다음 배터리 얘기 좀 두 개 있어요.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동차도 좀 받고 있는데 밸류 점검하고 한국전력이 좀 오늘 급락했죠. 그 부분하고 코스피 5,000P도 두렵지 않은 이유 그다음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우리 뭘 봐야 되는지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좀 긴데 시간이 되면 좀 하고 안 되면 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건강합니다. 트럼프 발작만 빼면요. 미국 괜찮아요. 지금 미국장 다 올랐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 관련해서 이제 관세 철폐해 버렸죠. 금 가격은 또 급등했고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오스틴에서 감독관 없이 완전 무인 로보택시 아무도 앞에 타지 않고 그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물가는 안정화됐고요. 그래서 미국 로보택시 무인 그리고 올해 말까지 미국 전역에 이거를 하겠대요. 로보택시 그리고 AI 관련주들 좀 좋았어요. 메타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괜찮았고 그다음에 금도 좀 올랐고 경제 지표 GDP가 워낙 좋았어요. GDP가 4.4%나 성장. 그다음 PC 개인 소비 지출은 이제 부합했고 그래서 좋았는데 근데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 전망이 좀 안 좋았고 인텔은 시간에서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시간에 또 이것도 가이던스입니다. 이 둘은 좀 실적 발표하고 급락했다. 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거 좀 넘어갈게요. 네. 고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좀 테슬라 감독관 없는 그래서 오스틴에서 차량 내에 안전 요원 없이 테슬라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소수의 무감독 차량이 기존 로보택시 플릿에 혼합되어 운행 중인데 이 비율은 이제 점점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점점 감독관 없는 앞에 이 조수석에 사람이 이제 안 타고 진짜 아무도 없는 그런 무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모하고 이제 경쟁을 계속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는 PC가 2.8% 정도 올라서 거의 그냥 기대치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물가 영향은 없었고 3 월까지는 금리 동결할 것 같아요. 3월 FOMC까지는. 그래서 큰 영향은 좀 없었다. 예.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은 이제 다음 연준 회의로 넘어가고 있다. 테슬라 좋았고 메타가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올리면서 좋았고요. 알파벳도 레이먼드 제임스가 좋은 강력 매수 또 추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좋았지만 브로드컴 좀 빠졌고 마이크론은 올랐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이제 네트워킹 스위치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센터 수혜 때문에 좋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랑 인텔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가이던스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빨라도 양해를 해 주세요. 제가 이제 빨리 요 방송을 넘겨야 돼 가지고. 네. 자, BTS 월드 투어 우리의 기대를 넘는다. 이게 이제 그냥 이거는 제가 이제 보고서나 이것저것 뭐 자료 다 찾아 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이거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해본 거예요. AI한테도 물어보고 다 찾아봤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23, 24 년에 했던 게 티켓값 33만 원. 그다음에 BTS 2022년 4년 전에 한 게 18만 원 추정되고 블랙핑크가 22, 23년에 했던 콘서트가 21만 원. 근데 이번에 BTS가 원래 지금 예상은 27.5만 원인데 오늘 유럽 티켓값이 공개됐거든요. 30만 원이 그냥 넘겨요. 아, 이렇게 보면 30만 원 이거 평균값 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역대급 티켓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그래프로 보여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재개되는데 81회 합니다. 오늘 2 개의 미국 도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41회. 미국이 많으면 티켓값 좋겠죠. 미국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회당 5.5에서 6.5만 명, 500만 명 이상이 볼 것 같아요. 평균 티켓값 27.5만 원인데 만약에 30만 원 정도로 올린다면 유럽이 35에서 44만 원인데 전석 거의 매진됐다는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티켓 매출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조, 굿즈 3천억 합치면 1.5조, 하이브 연간 매출 2조인데 매출의 75가 이 BTS 그냥 콘서트 1 년짜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 이제 정확하게 숫자로 보니까 좀 명확해지시죠. 그걸 좀 설명해 드렸고 자 그리고 그 RI 계좌는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릴게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저도 참 예 저희 거기잖아요. LS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뭐 중복 상장 아닌 건 아니에요.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중복 상장은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L자 들어가는 주식 사면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직접. 여기서 L자는 누굽니까? 옛날에 LG 그리고 LS그룹을 찍었어요 중복 상장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래소가 요거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S그룹 중복 상장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셨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뭐냐면 상속세 내야 되니까 주가 낮을수록 좋죠. 대주주가 눌러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거 이제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로 추진해라. 못하게 막아라." 중복 상장 문제 해결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적극 논의하겠답니다. 예 법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 코스닥 아니 코스피 5천 특위 있죠 민주당에 여기가 다음 목표를 찍었어요. 코스닥 3,000 이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날아가 버린 거죠. 아직 1,000도 안 됐는데 3,000 이라니 이건 좀 너무 오버인 것 같고 1,500만 가도 좋겠네요 진짜.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젠슨항이 AI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촉발하고 있으며 향후 15년간 에너지 칩 데이터 센터 AI 공장을 아우르는 이쪽 시장이 85조 달러 규모의 투자. 1조 달러가 1,000조인데 85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1경인가요? 1경이 넘나요? 아무튼 예. 경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인프라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1월 23 일 요거는 여기다 놔야죠. 자 1월 23일 기업 분석부터 자 이수페타시스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세 가지 오해 때문에 좀 빠졌대요. 올해하고 내년에 구글 매출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요새 HDI가 코리아 서킷가 만드는 고다층 기판인데 이거랑 이제 약간 경쟁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저 주요 고객사는 신규 모델에서도 이수페타시스를 쓰기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려할 필요 없는 거죠. 이수페타시스는 그럼 저 HDI 기판 못 만드냐?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LB랑 HDI 섞어 버리는 거죠. 2년 전부터 요 증설 HDI 증설과 MLB 접목식 하이브리드 합쳐 버리는 거죠. 요거 투자해야 돼요. 품질 인증도 통과를 했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것도 우려할 상황 아니고 그럼 4 분기 영업이익 쇼크냐? 이거는 맞대요. 다만 이거 일회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일회성은 우리가 제거해야죠. 예 그래서 그럼 저거 이제 또 하고 나면 올해는 분위기 또 좋겠죠. 그래서 4 분기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뭐 극복할 필요는 있다. 자 그리고 테스 역시 4 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성과 급부 때문에. 이것도 일회성이니까 제거해야 되겠죠. 올해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 나올 것 같아요. 국내 디램사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거니까. 그리고 올해 매출은 역대 최대였던 21년 3,752억 원을 상회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수혜 기대감 주가에 이제 선반영되면서 주가 최근 부진한데 27년 이후로 고객사들의 증설 공간이 이제 확보됐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의 투자도 유효하다라는 내용이고 PER은 11.9배로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 요새 이지바이오 보고서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고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사료 첨가제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이 인수해 버렸잖아요. 데브니치라고 24년도에 제가 재작년에 이제 인수하고 나서 공시로 많이 소개해 드렸거든요. 미국과 멕시코 내 5개 공장, 6개 연구 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미국의 바이오메트릭스, 누트리빈스까지 다 인수해 가지고 이쪽 시장에서 이제 점점 넓혀 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이제 돼지고기 수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요거예요. 미국 농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식생활 지침 발표했는데 단백질 드세요. 이제 가공식품 먹지 말고 단백질 드셔야 됩니다. 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기죠, 고기. 예. 그러면 돼지 사료를 만들잖아요. 사료 첨가제. 음. 그래서 미국 내 돼지고기 섭취 증가할 거다. 미국은 다시 육식의 시대다. 해외 매출 비중은 원래 10%였던 회사가 이제 70%. 그럼 밸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료 중에 해외 비중 높으면 그리고 돈 잘 벌면 밸류 줘야 돼요. 근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밸류를? 왜 이지바이오? 아무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숨겨진 가치 주죠, 어떻게 보면. 배당도 잘 줘요. 지금 예상 배당 300원 주면요. 배당 수익률이 4.7 이나 나와요. 그리고 PER이 4.9배. ROE가 35.1. 진짜 싸죠. 이렇게 회사 단단한데도. 왜 이렇게 할인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유니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유니드도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염소 가격이 올라간대요. PVC의 이제 뭐 재료인데 염화칼륨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염화칼륨 그러니까 염화칼륨을 전기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나중에 가성칼륨으로 만들죠. 예. 그래서 가성칼륨 만들 때 필요한 게 이제 염소가 나오는 건데 이 염소를 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막 위험 물질이다 보니까. 근데 중국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 염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막 적자였어요. 그래서 작년 유니드 영업이익이 9% 감소한 이유가 이 염소 가격이 급락해서. 근데 이게 가격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소도 회복되고 예. 그럼 200억의 이익 개선 효과 발생한다. PER은 7.11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좋아지겠죠. 또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에요. 자회사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모멘텀이 되겠죠. 유니드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KB증권의 전우재 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1월 22일 날 석유 각주 올랐다. 왜? 가스값이 올라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이틀 만에 50% 올라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러면 LNG 가격 오르죠. SK가스는 발전소가 있는데 평소에 LNG로 발전하다가 LNG 값이 오르면 원가 오르니까 얘로 발전 안 하고 LPG로 발전을 해요. 그러면 LNG를 안 쓰면 그거 뭐 어떡할 거냐. 남는 LNG를 팔아버려요. 비싸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발전소를 갖고 있습니다. LNG 가격 오르면 이거 팔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정유도 가스값 오르면 이제 디젤 마진이 올라가고 NCC 석유화학 기업들도 이 원가가 상대적으로 미국은 가스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유 기반이니까 우리가 더 유리하죠. 원가가 낮으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오늘은 좀 빠졌지만 전고체 배터리주들은 막 올랐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 배터리 좋긴 한데 좀 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아직 로봇 배터리는 좀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면 당분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급등할수록 오히려 좀 줄여 나가시고 급나가면 또 담으시고 이런 전략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트레이딩. 안 좋다고 싶어서 빠지면 오히려 모아야 되고 배터리는 좋아서 막 흥분하면은 조금 '야 좀 팔아야 되겠다.' 요런 마인드로. 어차피 바닥은 찍었으니까 이제 편하게 좀 들고는 가시되 고런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삼성 SDI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이제 공동 개발한다는 뉴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NCM 배터리를 쓰는데 아무래도 전고체가 유리하죠. 예. 전고체는 화재 사고도 없고 가정에서는 안정성이 필수인데 황화물계를 쓸 거예요 보통. 그래서 요거 하는 회사들이 이제 주목을 받겠지만 유니드도 요 밸류체인에 들어갑니다. 예 고체 전해질 기업인 솔리비스 지분을 많진 않은데 19.2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 예상되고 자 로봇기업 대감으로 전고체 전지주가 급등했다. 주민의용금이 썼던 자료인데 인터배터리 행사가 3월 11일 날 열린대요. 그때까지 주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배터리가 그러면 로봇 배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거냐 이거 고민되시잖아요. 아니 이게 뭐 적은 거냐 많은 거냐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계산을 하셨어요. 이게 100%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전 세계 취업자 수가 34억 명, 제조업 근로자가 그중에 7억 명. 제조업을 대체하는 거니까. 그죠? 단순 반복 노동 근로자. 그럼 22% 1.5억 명. 이게 이제 이분들이 2-3 교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그렇게 해서 한 30%로 계산해 보면 6천만 대가 필요한 거예요. 6천만 대 기준으로 이게 보통 로봇 한 대당 3에서 4kW 들어간대요. 그러면 216 기가와트. 올해 전기차용 시장이 20%가 돼요.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가정용 로봇은 뺀 거잖아요. 우리 집집마다 나중에 가정용 로봇을 한 대씩 놓는다면 엄청 커지는 거죠. 간과할 수 없는 규모예요. 여기서 보면. 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2030년이에요, 사실. 좀 그 시장 개화하는 건. 근데 삼성 SDI가 내년에 내놔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시간은 걸리지만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선 계속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는 있고 인터배터리제 행사가 개최되는 3월까지는 뭐 저도 괜찮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보고서 보면서 제가 놀란 게 현대차가요. 토요타 PER을 이겨버린 거예요. 12.4배까지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공매도가 엄청 나왔대요. 오늘도 빠져버렸죠. 이제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토요타를 이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토요타가 11.5배, 코스피가 10.5배인데 현대차가 12배니까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다. 이긴 적이. 국내 신용카드
버블, 리먼 사태, 사드 배치. 근데 이때는 현대차 이익이 줄어서 PER이 올라간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역전한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익이 줄어서 퍼가 막 올라간 건 의미가 없죠. 예. 근데 이번엔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결국 그 근데 이번에는 로봇 기대감이잖아요. 뭐 이익이 줄어서가 아니고 이익은 그대로인데 로봇 기대감. EPS는 변동 없어요. 주당 순위 그대로고 로봇 기대감으로 멀티플이 팍 올라갔어요. PER이 막 그냥 치고 날아가 버린 거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역사상 첫사례. 예. 그리고 보시면 여기 파란색 개인 투자 엄청 사셨죠. 예. 그래서 좀 추격 매수도 하시더라고 어제. 좀 걱정은 됐어요. 아 저렇게 지금 너무 저렇게 오를 때 살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내려오면 기회가 될 것 같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제는 PER 10배 이하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로봇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18배까지는 갈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18배가 이제 중국 기업들의 평균 PER 정도 돼요. 근데 현대차가 뭔가를 더 보여줘야 가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바닥을 이제 10배로 잡아 봤어요. PER 10배. 그러면 얼마냐? 45만 원 정도 나와요. 예. 예전보다 훨씬 높죠. 이제 지지선이. 옛날에 막 2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가가 막 지지부진해서 또 내려온다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도망가서는 안 되는 구간이고 피지컬 AI 이제 시작인데 다만 너무 올라서 좀 쉬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고거는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투자할 땐 숫자도 좀 봐야 되는 게 막연하게 얼마가 아니라 저렇게 이제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좀 명확하잖아요. 그냥 45가 아니라 PER이 10배 정도 요 정도면 좀 지지받지 않겠냐. 그럼 45만 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맞아요. 한전이 오늘 급락해 가지고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좀 문경원 연구원님이 어제 제가 보여 드렸죠 한번. 좀 그분은 쪼금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고 JP모건에서 중립 의견을 낸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미국 전력회사는 대형 원전이나 이런 거 역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에 진출할 국내 EPC 요런 한국전력 같은 회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그럼 과연 수주를 따낼 수 있을까? 손실 없이. 옛날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도 프로젝트 손실이 좀 있었나 봐요. 거기다 전기요금 인하한다는 얘기 있어요 내년에. 환율 오르는 거 아니냐, 원자재가 오르는 거 아니냐, 금리 오르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 악재는 맞는데 사실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닌가요? 환율, 원자재. 환율이 더 오를까요? 원자재 값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유가 떨어질 것 같은데. 금리 계속 오를까요? 아닐 것 같고. 전기요금은요? 내년에 인하한다는 얘기 있는데 내년에 인하할까요? 지금 한국전력이 투자할 돈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인상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인하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어우르면서 지금 뭐 수주가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JP모건은 중립 이게 리포트 써 버린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밸류 높다. 원전 EPC 아니다. 옛날에 손실 본 적도 있잖냐, 아랍에미리트에서. 차라리 두산에너빌리나 현대건설 해라." 요런 좀 논리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빠졌는데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건 맞아요. 원전 수주를 확보는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업사이드가 열리지 미국에서 이나 이런 데서 원전 수주 확보를 못하면 이제 주가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자 그리고 시황에서는 이제 노동길 연구원님이 코스피가 5,000인데 PER 10.5배니까 비싸진 않아요. 대부분 EPS 주당 순이익으로 올랐고 여기서 6,000 가려면요 이제 삼성, 현대차만 가서 안 된대요. 소외주가 가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좀 보자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익은 발생했지만 신뢰가 부족했던 영역에 대한 인식 전환. 그래서 대안주는 뭐 음식료, 수출 많이 하는 뭐 예를 들면 삼양식품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화장품, 의류 이런 걸 좀 보자. 요런 내용이고 3차 상법 개정안 체크 포인트.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갖고 있죠.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건 맞아요. 단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운영,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경영상 필요하면 예외를 둬요. 그러면 소각 안 해도 돼요. 단 이사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총 수준 승인을 매년 받아야 돼요. 이거 왜 소각 안 하고 가져갈 거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 지분이 높으면 사측 의도대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최대 주주 지분이 낮아요. 그리고 개인 소액 주주 지분이 높아요. 그럼 주총에서 개인들이 이기겠죠.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빨간색 표시했는데 신영증권이 최대 주주 지분이 20.6%밖에 안 되고요. 요 밑에 보면 SK 25.5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받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5시 5분인데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눠서 할게요. AI 에블이에요. CES 2025 참가기인데 자율주행은 이제 피지컬 AI에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 그 이번에 젠슨하이 키노트 순서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자율주행을 먼저 내놓습니다. 이번에 알파마요를 꺼내든 거예요. 이번에 함께 배우기 내일 알파마요 올라갑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알파마요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벤츠가 이거 탑재해요. 그래서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그 차를 완전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VLA라고 하는데 VLM은 뭐냐면 그 우리가 시각으로 보죠. 저기 유리컵 있다. 유리컵 보이죠? 우리 말로 하죠. 유리컵이네? 그리고 뭐 어쩌라고요. 끝. 이게 VLM. VLA는 뭐냐면 유리컵이 보이네. 집어와. 로봇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봇 같은 경우. 예. 자율주행도 야 저기 뭐가 있어. 피해. 그 액션을 취해.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는 VLA로 가는 거예요. VLM이 아니라 인지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젠슨항이 주창한 피지컬 AI는 바로 이 결핍에서 들어온다. 예. 뭐냐면 감각이 그러니까 이 지금 AI는 지식이 방대한데 감각이 없어요. 뭐 유리컵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자는 거죠. 어떻게 가상 공간에서 내가 유리컵도 만지게 해 주고 자동차도 운전하게 해 줄게. 예. 내가 물리학자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 가상 공간에서 해 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걸 해 주는 게 AI가 그게 바로 이름이 코스모스예요. 자율주행의 핵심 난제인 데이터 부족을 시뮬레이션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위험한 실도로 그러니까 실제 주행을 해 봐야 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주행 안 하고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주행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엣지 케이스를 생성해서 AI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뭐 돌발 상황도 다 이렇게 넣어 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을 막 수백만 원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가상 훈련장에서. 디지털 트윈. 그래서 물리적으로 타당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엔진이다. 한마디로 그냥 AI 두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로봇에도 넣겠다는 얘기고 코스모스는 어쨌든 그런 가상 공간을 무한하게 생성해요. 그래서 3가지로 돼 있어요. 알파마요는 코스모스, 옴니버스, 토르. 코스모스는 아까 AI 두뇌, 옴니버스는 가상 그 공간 자체입니다. 훈련하는 공간. 토르는 칩이 있어야죠. 요 칩은 삼성전자가 아마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VLM과 VLA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VLA는 야, 저 유리컵 가져와.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를 공개하면서 내세운 혁신점 차별점들이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대요. 테슬라는 실주행으로 해요. 예. 실주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전 세계 수백만 지금 한 700만 대 돌아다닌대요. 거기서 쏟아지는 실주행 데이터 받아서 학습시켜요. 비디오 보면서. 흙탕물에서 진주캔에서 데이터를 정제해서 성장한다. 엔비디아는 깨끗한 서버에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예. 근데 현대차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 자율주행 데이터가 부족하고 벤츠도 이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 모델이 끌리죠. 가상 공간에서 해 준다고 실주행이 없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 자율주행 한번 이거 받아다가 훈련시켜 볼까? 예. 근데 테슬라는 철저하게 독점이고 그 직접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실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누가 이길까? 요거는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두 회사는 같은 기술적 경로에 있고
그런 내용이고, 알파마요는 테슬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에서 이걸 뿌려 가지고 독점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공짜로 준대요, 이거를. 단 칩은 요걸 써야 돼요. 토르 칩. 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벤츠가 이걸 받아들인 거고요. 예. 그래서 알파마요는 자율주행을 가능한 도구입니다. 근데 완벽한 애는 아니에요. 초보 AI예요. 이제 막 운전면허 딴. 그래서 얘를 훈련시켜 줘야 돼요. 그거는 자동차 회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훈련시켜서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로 만드는 건 자동차 회사가 각각 알아서 해라. 우리는 초보 운전면허 딴 그런 AI 드라이버만 제공하겠다. 이게 알파마요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근데 현대차는 테슬라, 엔비디아 출신 임원도 이제 데려왔기 때문에 이건 좀 되게 반갑죠.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아무튼 알파마에 쓰려면 엔비디아 드라이브 툴을 구매해야 되고 비싸지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는 99%와 0.01%.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데이터가 이길 거냐? 실주행 데이터냐? 가상이냐? 근데 진짜 사고는요, 우리가 상상 못한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아무도 생각 못했던 뭐 갑자기 돌발 상황 발생한다든가. 예. 그때 나오거든요. 젠슨왕은 "우리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 내가 시뮬레이션 다 할 거야. 돌발 상황 괜찮아. 수만 번 반복시킬게." 근데 이런 거죠. 고속도로에 착륙하는 경비행기, 도로 위를 기어가는 착시 그림 티셔츠 입은 사람, 트럭에서 떨어져요 뭐가 막. 그게 마네킹이죠 보통은. 근데 납치된 사람인지 그거 구분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진짜 0.01% 엣지 데이터인데 이게 테슬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실제로 본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걸 학습할 수 있나? 본 적이 없는데. 예. 이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차들, 그러니까 테슬라 차들은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데이터 채굴 하면 되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고민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엔비디아의 가상 공간에 참여해서 그 자동차 회사에 종속이 될 건지, 테슬라 모델로 갈 건지, 요건 좀 실데이터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두 기업의 경쟁은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는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데이터.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현대차한테도 유리해요. 현대차는 로봇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제조업 공장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로봇으로 가야 돼요. 이걸 넘겨서 로봇이 더 큽니다, 시장이. 여기에 데이터는 현대차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임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고 내용을 정리한 거고, 다음에는 이제 밑에 로봇 얘기로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급하게 제가 방송을 해서 좀 죄송하고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5시가 넘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좀 시장 이제 오늘 좀 한번 정리해 드리면, 현대차가 3% 오늘 급락했고 좀 밸류 부담 생겼어요. 참 현대차가 이제 밸류 부담이 있다는 것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니, 들어본 적이 없네요. 처음이죠. 그만큼 많이 올랐고, 오늘은 일단 삼성 하이닉스 좀 올랐는데, 카카오페이 아시죠? 왜 올랐을까요? 코스닥 5천 보내는데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열어서 그걸로 이제 벤처 기업들 이런 것들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인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게 공개는 안 됐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코스닥 3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카카오페이 그래서 날라가고 막 뱅크.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 "조금 기다려 보자.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면 급등할 것 같다. 그럼 그때 차라리 파셔라." 그러니까 이제는 파실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점점. 올라왔잖아요. 제가 왜냐면 이 기업을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주가가 아주 곤두박질 쳐 있어 가지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 정부 얘기 나오면 그때 폭등할 거니까 그때쯤부터 준비해라, 줄일 준비를. 근데 이제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혹시 좀 올라가면 뭐 절반이라도 줄여 나가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네이버, 예,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최고 수혜주고, 한미약품 오늘 바이오 좋았습니다. 그리고 LS 중복 상장 이제 못 하겠죠. 현대건설, 두산도 좋았고, 다만 오늘은 이제 자동차, 한국전력 요런 쪽, 삼성전기도 오늘 좀 실적 좋았는데 좀 아쉽고요. 알테오젠이 다행히 좀 살아났고, ST팜 드디어 갔습니다. 그렇게 못 가던 ST팜이 오늘은 뭐 공시, 예, 공급 계약이 있어서 한번 급등했고, 계어제 오늘은 바이오의 날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부장, 엔터, 예, 요런 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부장도 같이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봐 주시고, 다만 오늘 로봇은 그냥 무너졌습니다. 로봇은 현대차가 빠지니까 뭐 로봇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고요. 차익 매물이죠, 누가 봐도. 많이 올랐어요.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쪼금 이제 양보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올라가겠죠 차후에 나중에. 자 오늘 수급은 이제 개인만 팔았고 기관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금투에서 사는 거 중에 좀 일부가 ETF가 좀 있어요. 개인 ETF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일단 증권주 좋았고 예 인터넷 대표주가 뭐 급등했고 예 사실 아침에는 건설주 되게 좋았거든요. 엔터주, 하이브 오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오늘 오랜만에 DLNC도 올라갔고 GS건설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받은 기업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도했던 오늘 이제 전고체 배터리, 로봇 이쪽은 좀 빠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어쨌든 5천 까지 찍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사실 이번 주에는 그 내일 함께 배우기 피지컬 AI 올라오고요. 엔비디아랑 그 테슬라 얘기하고 일요일 날은 좀 뭐 제가 지난주 했던 강연회 있잖아요. 저희 당사에서 했던 그 투혼 클래스 그거 제가 영상 한번 찍었어요. 일부 그러니까 따로 자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고거 했던 자료 가지고 한번 좀 다는 아니고 일부만 발췌해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일요일 날 오전에 올라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 자 코스피 5천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